며칠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수와 고립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홍수와 산사태 위험 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식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양의 비가 오면서 강이나 하천의 유량이 늘고 댐들도 많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지대 홍수 위험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응 요령 설명해 주시죠. 평상시에 홍수에 대비해서 피난 가능한 장소나 길을 좀 먼저 숙지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요. 폭우가 집중될 경우에는 개울가나 하천변, 그다음에 해안가 위험 지역에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네. 특히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등산, 야영, 낚시 등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높은 곳을 이용하고 등산, 야영 이런 걸 좀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리고 수도권 등 중부지방 곳곳에는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이 돼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산사태나 이 호우엔 토성유 같은 경우에는 발생 징후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 지역이 있는 분들은 산지 주변으로 해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특히 대비를 할 때 대응을 하시는 행동을 좀 줄여야 되겠죠. 농로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 하는 걸 줄이고요. 네. 상사태는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피 시 산사태 방향과 직각 방향, 수직 방향으로 해서 가까운 곳으로 빨리 이동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교수님, 징후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혹시나 그래도 조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조금 산이 위험하다, 산사태 징후가 있다,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이 갑자기 뿜어 나온다든지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네. 부분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나타날 때는 바로 대피하시는 게 좋죠. 네. 도심에서도 호우 피해를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 침수 위험이 크거나 이미 진행 중인 도로를 지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차량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 네. 20cm 정도가 이제 배기구가 있고 그 배기구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 엔진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한 20cm 이상의 침수가 되는 곳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네. 계속해서 교통 상황을 보면서 특히 이제 저희가 토끼굴이라고 하는데 한강 주변에 있는 저지대에 어떤 입구를 들어가시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교수님, 길을 걷다가도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맨홀 뚜껑 열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네네.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맨홀이 이제 터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하수도 안에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오르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홀 뚜껑이 이제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는 이제 고정하는 장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열린다면은 추락을 방지를 막기 위해서 네. 그런 곳들을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